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자, 종합적중 문제, 자, 212페이지 정리하는데, 자, 27회 우리 2016년도 자격시험 대비하는, 자, 적중, 자, 예상 문제 풀이, 자, 마지막 시간이네요. 여러분하고 얼굴 뵌 시간도, 그래서 저 얼굴 많이 봤죠. 그래서 아마 정리 들 겁니다. 근데 정리 들어서 이렇게 본 시험장까지 가서, 연상하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세법도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은 점수 나오니까 그런 항상 그 확실, 자신감 가져가면서 자, 정리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봐보죠. 소득세법의 자, 설명으로 가장 틀린 걸 물었죠. 자, 1번.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력 등에 대한 적정히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소득세가 되겠죠. 두 번째,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의 과세, 무제한 납세 의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한 납세 의무가 있죠. 그래서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죠. 세 번째, 거주자의 소득은 종태, 양으로 구분되고 종합소득은 이렇게 육공주가 있다고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합한 걸 의미하고 네 번째, 소득세 과세기간 잠깐 봐보세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 겁니다. 1년. 자, 그런데 거주자가 자, 사망, 그다음에 출국한 경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출국한 날까지가 과세 기간입니다. 그런데 12월 32일까지 였으니까 네 번째 틀렸죠. 그다음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겠죠.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가 될 것이고. 자, 문제 2번. 개인의 소득에 과세되는 과세 체계를 설명하는 틀린 거. 소득세 과세 체계는 자,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세가 되겠죠. 그러면은 첫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한다. 당연하죠. 분류과세. 두 번째,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겠죠. 다음에 상가 건물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는 사업소득 종합소득이 과세가 되죠.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건설에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 종합소득 과세 범위가 되죠. 다섯 번째, 부동산업이든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데 특히 임대 부동산 대여서는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포함한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틀렸죠. 문제 3번. 양도소득세를 물었죠. 옳은 걸 한번 찾자.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보험에 해당한다. 종합소득보험이가 아니죠. 분류과세니까 기업에서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판매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사업소득 소득이 아니죠. 다음에 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합산한다. 합산과세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의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한 시세 차익에 해당하는 자본이득이 포인트죠. 자본이득을 포착해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설명.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임대소득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만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문제 5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대상의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첫째, 부동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이다. 그럼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란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유상산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주식도 대상이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주권상장 법인 주식이든 주권 외법인 주식이든 특히 주권상장 법인 주식 상장 주식은 시장에 의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에 모든 주주가 대상, 시장에 의해서 거래할 때는 대주 주식 양도만 대상이 되죠. 다음 세 번째,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 입주권은 대상이다. 그럼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부동산 취득을 쓰는 권리에 조합원 입주권이 있죠.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입주권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영업권은 대상 그랬는데 영업권은 양도소득 범위가 되려면 일명 사고를 취하겠죠. 사고친 영업권에서 사업용 고정상과 함께 양도권이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영업권의 단독 양도는 종합소득 범위가 되겠죠. 콘도 회원권도 이용 회원권에서 대상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7번. 자,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잠깐 봐보세요. 우리가 소득세법상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 양도로서 해당되는 형태가 크게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수용이 있고 역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가 양도담보, 환지처분 보류지, 그다음에 토지 공간법에 따른 토지의 교환, 경계, 변경에서 그다음에 자 신탁 개지, 그다음에 환원, 그다음에 분할한 경우 공동소유의 분할 그 여섯 큰 틀을 잡아서 정리죠. 그러면은 양도에 해당한 경우였죠. 1번 환지 처분 후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유지로 충당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죠. 두 번째, 매매 원인무효 소유하여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죠. 세 번째,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권 행사하여 부동산 이전 경우는 무상 이전 문제가 양도로 보지 않죠.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죠. 단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한 것으로 보죠. 다섯 번째, 적법하게가 포인트입니다.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이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의 명의로 환원될 경우는 양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원될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는 이번 지문같이 무효, 소유의 무효로 판시로 환원될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원될 경우는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자, 문제 8번. 자, 갑은 특수관계자 배직이 아닌 자 을에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조건으로 국내소의 아파트를 증여했다. 자, 이럴 경우에 양도 차익계산하다. 그러면은 자 수중자가 세입자의 전세보증을 인수한 조건 하면은 부담부 증여죠. 그럼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 차익 계산은 따로 하죠. 양도 차익 계산은 전체가 양도가 아니라 채무 인수액을 양도로 보니까 증여가액분의 채무 인수액의 계산을 따로 하죠. 그럴 때 양도 차익을 물었으니까 양도가액은 상증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4억에 대해서 자 곱하기 증여가액이 자 4억이 있죠. 그런데 채무 인수액 전세보증금이 2억이죠. 자 이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죠. 그럼 필요면 나머지니까 자 취득에 대한 실가가 3억이죠. 그러면 3억에 대해서 증여가액 4억에 대한 자 2억. 자, 그래서 전체 양이다. 채무 인수액을 양도 보니까 계산을 별도로 하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2억이 되겠죠. 1억 5천이니까
5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 되겠다. 다음 자 12번 봐보죠. 12번 자 다음같이 토지를 팔았을 때 양도 시기는 언제 해야 되냐. 원칙은 청산, 외에는 등기 접수일이 있죠. 그래서 계약서 내용은 의미가 없죠. 45년 거래 내용이 보니까 대금 청산이 7월 13일, 등기가 7월 14일이니까 등기 하루 늦네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사례 문제 확인. 자, 14번. 14번. 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개인 갑이 타인의 을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을 팔았을 때 양도 시기는 언제가 되냐?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경우에 자 양도한 날이 양도 시기가 되겠죠? 시기. 자 증여에 따른 취득 시기를 따지게 될 텐데, 네.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한 날,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인데 취득일도 청산일로 해야 되는데 증여로 취득은 대가 준 게 없죠. 받을 수도 없으니 그래서 증여 받은 날로 하는 겁니다. 증여 받은 날. 그래서 양도일은 대금 청산이 되고 취득한 날이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거면서 취득 시기는 증여 받은 날, 양도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 18번 봐보세요. 18번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는 일주일 판정 시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어떤가 물어봤죠. 자 1번 30상의 배우자가 없는 것을 소유한 주택. 우리 일에서 1주택을 판정을 할 때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나이도 먹을 만큼은 1세대로 보죠. 그래서 그런 주택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두 번째, 주택과 점포가 반반으로 되어 있는 건물, 반반으로 되어 있다면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가 반반, 점포가 반반이면 주택, 분만 주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가 주택에 포함된 전체가 아니니까. 자, 그럼 다음에 세 번째, 공부상 상가나 사상 주거로 사용 건물은 역시 항상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니까. 다음에 자녀의 취약으로 그럴 수 없던 주택 집이고 주택의 용도면 건물이 됐죠. 역시 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21번. 자, 우리 1주택의 특례에 농어촌 주택 소유란 특례가 있는데 소유란 특례에 있어서 우리가 상속주택, 인농주택이 있는데 그 기농주택에 대해서는 16년 개정 내용도 있으니까 확인하면서 틀린 거. 소득세법은 고가에 해당된다. 기농주택은 고가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대지 면적이 660 이내가 돼야 됩니다.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농지가 1000여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취득 집이어야 되죠. 세대 전원이 이사여 거주를 해야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기농주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일반인 양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일륜 특례에서의 기농주택은 자 농어촌에서 일반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가 적용됩니다. 16년 신설 규정. 자, 확인이 돼야겠죠. 23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아보자. 자, 양도소득 금액은 계산의 두 번째죠. 차속과 특기를 살려라. 틀 잡아서 양도가액은 양도는 총 수익금액을 말하고 필요금액은 총 수익금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지출되거나 소비된 자산 가치를 말하고 세 번째 양도 차익은 양도의 필요금을 차감한 금인데 필요금은 취득가격 기타 필요금을 합한 금액이죠. 네 번째 양도 소득 금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아니죠. 특기를 살려야겠죠.
특별공제 차감에서 소득 금액을 구하는 겁니다. 고가의 양도 차익은 계산 따로 오죠. 9억 초과분에 대한 비율에 곱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26번. 자, 개인갑은 1년 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자, 수리비 등이나 양도 계산할 때 공제받고자 한다.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는 취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본적 취득과 수지일 구분인데 1년 집을 사서 팔았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죠. 자, 보유한 제한받 증여 아니라면 그럴 때 과세가 될 때 필요 경비로 산일은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액은 공제되지만 수익은 공제 안 되죠. 그래서 방 확장 비용이나 보일러 교체, 베란다 샤시, 홈워터 설치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공제되지만 싱크대 교체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28번. 28번은 거주자 갑은 2012년 8월 달에 자신 소유의 토지 중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죠.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서 5년 내에 팔았다면은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된 사례 문제죠. 옳은 걸 찾자. 1번 갑과 을이 배우자가 아니죠.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세액 부담을 부단히 감수인 경우에 한하여 지금 양도로 본다. 우회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2월 과세는 부당인 계산에 부인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증여한 토지는 증여세 부과가 되어지는데 공제를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연대물을 진다. 2월 과세는 연대물을 지지를 않습니다. 4번, 2월 과세에 따른 필요한 취득가액은 증여한, 갑이 증여했죠? 갑의 취득 당시 금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증여 당시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에 자, 수중자가 증여받을 때 내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자, 32번 봐보세요. 2번 자, 비사업용 토지 32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임야를 2억 원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 물었죠. 이럴 경우에 양도 비용은 자, 제가 이 문제는 이유는요, 좀 수정해야 되니까 비사업용 토지에서도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도가 지금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 문제에 따른 수정을 좀 하는 의미에서 자, 비사업용 토지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유기간 7년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이 경우에 자, 미등기 땅이죠. 미등기 땅이 되기 때문에 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다는 것.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 받을 수가 있는데 미등기 토지가 되기 때문에 자,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바로 되기 때문에 자, 2억 원에 팔았죠. 필요경비가 1억하고 자, 300이니 1억 300년 9,700만 원이 양도 차익이죠. 그게 바로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인데 미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하죠. 자, 다음 36번 봐보세요. 6번. 자, 2016년도에 10월 달에 자, 4년 6개월 보유한 등기된 땅을 팔았을 때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죠. 그럴 때 자, 자료가 기준시가도 나와 있고 실가도 나와 있고 감정에 나와 있지만은 실제 거래가 있으면 실가로 계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양도 자, 과세 표준이니까 먼저 양도 차익 계산하면은
자, 양도 실가가 1억. 1억. 마이너스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7천만 원. 7천. 자양강장제가 100만 원 주어졌네요. 100만 원. 그래서 양도 차익이 2,900이 되겠죠. 2,900. 그럼 이제는 양도 소득 금액 다음 과정. 양도 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 2,900 마이너스 장기부의 특별공제. 자, 지금 4년 6개월 등기된 땅을 팔았으니까 특별공제 되겠죠. 양도 차익 2,900만 원. 자, 곱하기 공제율은 4년 6개월이니까 3, 40이 12%가 되겠죠. 12%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으로서 2,500. 자, 52만 원이 나오겠다. 5만 원. 자, 그러면 이제는 양도소득 금액. 그렇습니까? 양도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2,552만 원 마이너스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서 2,300. 자, 2만 원이 자, 과세표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산식, 양도세 계산의 산식은 좀 해두시는 게 유용성이 있죠. 다음, 자, 40번 봐봅니다. 40번.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과 애정신고세 신고 납부 기한 각각 언젠가 물어봤죠. 자, 계약일이 16, 3월인데 계약상 잔금이 4월, 다음에 사실상 잔금이 5월 달이었죠. 자, 보시면 40번. 계약상 잔금과 사실상 잔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계약상 잔금이 4월 28일, 8일, 자, 사실상 잔금이 5월 12일이죠. 자, 이럴 경우에, 자,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그래서, 그러면 취득세, 법정 신고, 납부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인데, 자, 취득세는 개인간이죠. 개인간 매매에 있어서는 사실상을 따지지 않고 계약상 잔금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8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자, 60일 산정하면 6월 27일이 되겠다. 즉 신고 납부 기한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개인의 소득으로서 계약상을 따지지 않고 대금 청산일이 양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이 되죠. 2달. 그래서 양돌이 5월달인 5월 말로부터 2달이니까 6월, 7월 30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 법정신고 기한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등도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자, 다음 42번. 2번. 자,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하고 있어서 자, 매매거래 체결했을 때 물음이 확정신고 기한이었는 걸, 확정신고 기한도 국토법상 유동적 무효 상태라면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대금 청산이 2015년 봐보세요. 대금 청산이 2015년 12월 20일 모두 수령했죠. 그런데 허가를 2016년 1월 달에 받았죠. 1월 10일 날 받았다 그 말.
그러므로 자,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는 허가에 속하는 연도에 자, 그래서 허가에 속하는 달의 말 1월 말에서 2월 그래서 1월 말 2월 3월 30일이 예정신고 1월이죠. 2월 3월 3일 예정신고 기한이라면 예정신고 기한은 자, 3월에 있는데 확정신고에는 허가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이 되는 겁니다. 2016년도의 다음 연도니까 2017년도 5월부터 5월 30일 2017년도 5월 달이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잘 보면서 물음이 예정이나 확정신고 기한을 물었죠. 그래서 2017년 5월 달이 확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다음 44번. 4번. 자, 거주자의 양도 납세지로 오른 것은 납세지는 기본이 양도한 거주자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가 납세지입니다. 그래서 양도 물건이 농지, 임야, 상가, 주택, 토지 상관없습니다. 양도자, 판사죠. 양도자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양도 물건이 달라서 달라진 게 아니라 농지든 임야든 상가, 주택, 농지, 토지든 상관없어요. 양도는 거주자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가 납세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양도에 우리가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정리하면 할 수 있는데 46번 봐보세요. 46번.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자, 설명으로서 틀린 거 1번.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 내 예정신고. 그럼요. 비과세 예세 1주택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은 제외자산이 되죠. 세 번째,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때 신고 안 했죠. 사안 중에 20% 상당은 신고분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년 중에 먼저 양도세 순차적으로 250을 받게 되죠. 다음 다섯 번째, 예정신고 한자는 자, 그 과세 표준을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에 5월 달에 확정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세 기간에 부동산 등을 2 이상 양도함으로 누진세를 대상일 경우에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신고해야 되는데 합산신고하지 아니할 때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틀린 지문을 이해를 좀 하셔야겠죠. 자, 48번. 8번. 자, 거주자 갑이 애국에 소지한 시가 7억 상당하는 주택 한 채를 2009년에 취득해서 고해 2016년에 팔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죠. 자, 그럼 답은 1번.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추서 것을 둔 경우에 의무에 해당한다. 그래서 거주자 5년 이상. 두 번째, 양도 취득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해당 양도 갑의 유일한 소유 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국외 소재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양도를 현재 이한 기준 자를 또는 재정을 양도 원화로 환산한다 그랬죠. 우리가 양도 차익에 대한 우리가 원화 환산은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은 수령하는 것이고 필요경비는 주는 지출한 것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를 고려해야 되니까 양도는 수령하였거나 지출한 날 현재지
앞장 양도일 현재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쉬운 질문 아닙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니까 양도가액은 돈을 받는 거고 취는 과거에 지급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한 날 현재, 양도를 수령한 현재, 기준 재정환율 따지는 거지. 모두 자 이걸 고려 안 하고 양도 현재 지출한 우리가 양도일 현재 기준을 쓰는 건 아니다는 거. 항상 시점이 다르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자, 51번 봐보세요. 시작 봤으면 끝도 봐야 되니까요. 자, 부동산 매매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세를 한번 같이 물었죠? 자, 틀린 거. 매매업은 반복과 계속의 사업 의미가 있죠? 근데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에요. 자, 두 번째. 매매업의 매매 차익과 양도 차익은 둘 다 실가로 계산합니다. 세 번째. 매매 차익의 양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특기세가 특별 기본 다 되지만 매매업의 사업소득의 매매차익 적용할 때는 특별공제는 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매매업이든 우리가 양도소득이든 애정신고 납부할 경우 10%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매매업과 양도소득에 대한 애정신고는 확정신고 기한은 동일하면서 확정신고는 여기 다음 연도 5월 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업의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한번 같이 면 이런 문제도 유용성이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제가 종합전체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이런 말이죠. 뭐 정리하고 뭐 공부한 보람이 있어야 된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많은 시간 아니지만 좀 시간을 할애해서 정리하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항상 암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전체인 세금 간의 비교 문제 안 나오죠. 항상 틀 잡아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고 여러분이 목표는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풀이 과정의 정리를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